자, 오늘은 일과 핵심 문법의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 겨우 오늘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일단은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요 동사 both A and B 요거 얘기하는 건데, 자, 수요 동사라는 말부터 일단 조금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누구누구에게 준다라고 해서 주는 동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는 동사. 그러면 당연히 주어가, 문장의 어떤 주어가 주는 주체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사가 뭐뭐 주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될 거면 당연히 뒤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그 주는 거를 받아야 되는 받을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받아야 하는 물건도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사람도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생긴 꼬라지 자체는 주어는 이 받을 사람에게 받을 물건을 준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칠판 보세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받을 사람들을 어떤 표시로 얘기를 하냐 하면은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받을 물건을 보통 이제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한다라면 얘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말로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직접 목적어 같은 경우는 뭐뭐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이 받을 사람도 그렇고 받을 물건도 그렇고 품사는 다 명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 목적어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직접 목적어는 사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사람을 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누군가 사급자를 어디에다가 보낼 때,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또는 교과서 안에서의 내용들은 대부분 사람 목적어에다가 사물 목적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동사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수요 동사라는 말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말 책 보세요. 뭐뭐 해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뭐뭐에게 해당되는 간접 목적어와 뭐뭐을에 해당되는 직접 목적어를 취한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문장의 형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형식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동사 자체가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줘야 할 사람과 줘야 할 물건이 다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 수요 동사의 대표적인 단어들이 뭐가 있는가? 별표 다 때리고 줄 다 꺼주세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give, send, show, tell, buy, teach, bring, ask 등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단어를 굳이 쓰자면은 어떤 단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냐? 적으세요. pass. 그 다음에 land.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뭐 write 또는 read 이런 단어들도 수요 동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뜻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pass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말해서 건네주다 이런 뜻이고 랜드라고 하는 단어는 빌려주다 이런 뜻이고, 그럼 write는 무슨 뜻이게요? 써주다. 그 다음 read는 뭐게요? 읽어주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요. 자, 보통 우리가 가르쳐주다 같은 경우에도요, 그럼 이런 거죠. 딱 요 상황이에요. 내가 너한테 영어 가르쳐준다. 딱 그 얘기야. 아시겠죠? teach라는 단어는 이런 식으로 수요 동사를 쓸 수도 있다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놔 놓으시고, 자,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들은 이런 단어들인데, 자, 잠깐 책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알찬 플러스 여기 별표 3개 칩니다. 이게 시험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수요 동사가 쓰인 사형식 문장은 두 목적어의 위치를 바꿔서 삼형식 문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말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아까 말했던 주어,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수요 동사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받을 사람, 간접 목적어하고 그 다음에 받을 물건 요런 순서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사형식이 맞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 문장 변환할 때는 형식이란 말을 넣을 거예요. 알겠죠? 연예인 박형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사형식인데 삼형식은요 주어 동사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내려오고 사람하고 물건이 자리가 바뀝니다. 사람하고 물건이 자리가 바뀌고 바뀌는 대신에 전치사 단어 3마리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to고요. 그 중에 하나가 for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of입니다. 그러면 이 3개의 단어, 즉 이 3개의 전치사를 결정짓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해주느냐? 이 동사가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동사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위에 다시 한번 설명 보세요. 대다수의 give나 send나 show나 tell이나 teach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금마들 별표치 놈들 걔네들은 대부분 전치사 to를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buy하고 make하고 cook 같은 경우는 for를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좀 더 적을게요. find하고 get 좀 더 적을게요. 이런 단어들은 for를 쓴대. 이거 내가 옛날 특강 때도 얘기했고 아니면 그래마인 사이드 1에서도 내가 형식 나올 때 그런 얘기했어. to를 쓸 때와 for를 쓸 때 차이점 뭐라 그랬죠? 어떤 경우에 to를 쓰는 거라 그랬고 어떤 경우에 for를 쓰는 거죠? 상황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뭐뭐를 위해 시간, 뭐뭐하게 노력. 그렇죠. 뭐뭐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할 때는 보통 for를 쓴다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buy 하는 거 사주다. make는 만들어주다. 그 다음에 cook은 요리해주다야. 요리 그냥 갑자기 뼈병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요리로 써야 하는 어떤 음식 재료가 있어야 될 거고 그 재료를 사려면은 마트를 가거나 배달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give 같은 경우나 send 같은 경우는요 항상 이게 대전제가 깔려요. 서로 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 거 그냥 퉁 주는 겁니다. 있는 거 그냥 주는 거. 그럴 때는 보통 to를 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고 장난칠 수 있는 문제는 뭐가 나올 것이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일단 주어가 있고 여기에 빈칸을 집어넣어요. 동사 자리 빈칸이야.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말했던 사물명사가 딱 들어가고 여기에 특정 전치사가 to가 됐든 for가 됐든 뭐가 들어갔다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여기에다가 빈칸 설정을 해놔 놓고 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배점 3점짜리. 너그 학교 시험에서 제 배점 제일 높은 게 몇 점이야? 서술력 빼고. 5점 5점이죠. 5점짜리 문제는 대부분 그냥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예상 문제는 이런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설정을 다 해놔 놓고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래. 근데 보통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라고 얘기할 때 보기 5개가 얘 하나만 갖고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보통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교과서 2과를 배운다고 한다면 문법은 한 과당 2개이기 때문에 한 4개 정도의 문법을 다 배워요. 그러면 최소한 보기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보기 1번부터 4번까지는 최소한 각 과에서 배웠던 어법 문장이 나오겠죠. 문법 문장이.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언급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민기는 센트했다. 지윤이에게 다시 할게요. 민기는 센트란다. 책 한 권을 보냈다. 누구에게? 지윤이에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어법상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죠. 이건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틀리는 경우라면 여기에다가 어마하게 오브를 뜩 쳐넣는다 이런 얘기야. 얘는 그 보기 중에 한 개야. 아시겠죠? 그 보기 중에 한 개 문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객관식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온다면
그러면 상위 서술형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거 서술하시 그 영작하시오. 단순 영작이에요, 그냥. 단순 영작. 근데 이 영작은 학교들마다 조금씩은 달라서 어떤 학교는 그냥 뭐뭐는 뭐뭐에게 뭐뭇을 준다. 이 우리말을 딱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주어진 단어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 딱 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쓰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문제는 그래. 평리가 그렇거든요. 근데 중리 경상 같은 경우 만약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경상 같은 경우는 단순 문법 건드린다기보다는 본문 안에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서술형을 찾아줘야 되고 중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뭐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냐면 여기다 조건 제시를 해버려요. 조건 제시를 하면서 3형식 문장으로 쓰시오 또는 4형식 문장으로 쓰시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지. 아니면은 좀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에 맞는 상황을 4형식 문장으로 써라 이런 식으로 그래 나온다는 거야. 근데 대다수의 그림들은 항상 교과서 안에 있는 그림을 건드립니다. 물론 중리는 아닙니다. 중리는 엄한 그림도 막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럼 그런 그림들은 다 어디서 끄잡아오게? 인터넷. 아니요. 다른 학교 교과서.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출판사에 이런 수요 동사가 또 나와 있으면 그 수요 동사를 찾아가지고 그 그림을 거기다가 넣는다 이런 얘기야. 중리가 그지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림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그림들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지. 민기 내 말 듣고 있나? 오늘 침이 우울해하니?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거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단어들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과거형을 알아야 돼요. 대다수의 어법 문제 이런 보기 문제나 아니면은 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 과거형 동사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절대 주어가 1인칭, 2인칭 복수는 안 들어가. 대부분 3인칭 단수가 많이 들어가. 그래서 만약에 give 하나 갖고 영작하시오라고 얘기할 때 만약에 줬다라고 얘기하면 gave라는 걸 알아야 되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당연히 gives라고 써줄 줄 알아야 돼. 여기서 대부분 다 틀려. 제 아무리 명칭 알고 뭐 동사 알고 자리 어떻게 쓰는지 알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 틀려버리면 그냥 부분 점수만 기대할 뿐 원래 점수는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다 여기서 다 틀려. 대부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현재형이고 주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과거형이에요. 근데 또 국어 안 되는 인간들 또 이름 묻는데 쌤 주었다는 뭐 땅에 있는 거 떨어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었답니다. 주었다. 주었다는 이거고요. 주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게 내가 당부하는 거예요. 본문을 계속 하다 보면 웬만하면 안 틀려요. 내용 안에서는. 그리고 그 본문 안에 빈칸 넣는 것도 웬만하면 안 틀려. 하도 많이 해서. 그리고 우린 또 이미 또 2월달에 또 했어.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틀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문법 서술형들 이런 거 쓸 때 다 아는데 저 동사 단어 제대로 못 써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그리고 또 틀리는 경우가 아까 말했던 이거 쓸 때 to를 써야 되는 게 맞는지 for를 써야 되는 게 맞는지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책에 있는 대로 ask는 무조건 of 그 다음에 make, find, get 그 다음에 cook 이런 것들 이거를 뭐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MBC 개판 이라고 얘기해서 이 단어들은 그냥 다 기억해라 이런 얘기.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for. 그럼 나머지는 죄다 to야. 나머지는 죄다 to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좀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중학교 때도 저 수요 동사 갖고 얘기할 때는 이 동사들 다 외우라 그랬어요. 안 외우면 어떻게 되게? 예, 우리 때는 맞았죠. 올더는요? 예? 올더. 올더요. 그건 주문해 주는 게 아니고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아, 네. 올더는 없어요. 예. 만약에 올더가 설령 있을 수는 있으나 주문해 주세요를 할 수도 있고. 보통 주문해 주세요라는 그런 건 얘기 안 합니다. 너무 식단이 혼자서. 아니 결국은 주문해 주세요는 결국 주문을 하는 거죠.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올더 갖고 수요 동사 언급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로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헷갈리는 것들을 문제 내지는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과서는.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서 특별히 갑자기 학습지에 뭐 이상한 걸 건드리지 않는 이상,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메이크 갖고 장난치는 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똑같은 메이크인데 쓰임이 뭐 다른 걸 골라라 이런 걸 묻는다라든지 그러면은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메이크 갖고 장난치는 문제가 혹여라도 나오게 되면 내가 설명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중리 때문에 가는 거야. 중리는 어디서 뭐 어떤 걸 낼지 모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중리겠습니까? 가운데 있습니다. 형님 걸 자, 핵심 체크 바로 갈게요. 한번 보고. 쇼드 미 네, 미죠. 이것도 나에게 카는데 이거 목적격 몰라가지고 틀리는 경우 겁나게 많아. 그다음 두 번째는요. 어스 assault죠. 만약 art였으면은 us였으면 중간에 to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for for죠. 이거 뭐예요? 네 라면. 라면 라면. 아시겠죠? 라면입니다. 자, 그다음 2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 센트 센트죠. 보냈다니까. 네. 그러면은 그에게. 그에게인데 이것도 힘이라고 해야 되지. 이거 히라고 하면 안 돼요. 뒤에 동사 뒤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다음 내가 너에게 질문 하나 해도 될까? 여기는요. for ask가 있죠. 오프 ask가 있죠. 그러면 of you. 오 of you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보면은 되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 넘어갈게요. both A and B. 자, 이 both A and B 같은 경우를 보통 뭐라 하냐면은 상관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관 접속사는 상자가 서로 상자고 관자가 관련 있는 것 할 때 관자입니다. 자, 그러면 상관 접속사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은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연결 짓는 거는 등위 접속사들이 대부분 연결을 많이 짓습니다. 좀 어렵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등위 접속사의 가장 대표적인 건 and, but, or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제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쌤들이 제 하나만 무조건 외우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책에 보면은 다른 표현들이 지금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both A and B 하는 표현, 이거는 A, B 둘 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A, B 둘 다기 때문에 결국 둘 다라서요, 얘는 무조건 복수예요. 복수. 민기와 지윤이 둘 다 그녀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like가 돼야 됩니까? likes가 돼야 됩니까? 그녀가 누군지 나도 몰라요. 다시 물을게요. 민기와 지윤이 둘 다 그녀를 좋아한다에 like를 넣었어. 그러면 like입니까? likes입니까? 라이크 like입니다. 왜? 분명히 주어 자체가 A, B 둘 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복수 취급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기초적으로 내는 문제는요, both하고 and가 서로 짝이 맞게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그렇게 묻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동사 단어를 우리 흔히 말해서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은 are이나 were과 같은 복수형 동사를 썼는가 안 썼는가, 그게 관건이야. 민기야, 눈 떠라.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쓸 수 있는 것들 지금부터 리스트 정리할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not A but B. 네이버 A가 아니라 B. 그 다음에 나돌소 웨이퍼돌 나돌소 버돌소가 아니고요. 아 Either A or B. A 또는 B. 그 다음에 neither. A 돌 맞아요.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닌. 쌤, 저 이들이라고 읽어요. 예. 저 미국식 발음 either, 영국식 발음 either. only 그럼 아이도 드세요. 어돌소 근데 보통 학교에서 가르쳐 줄 때는 either이라고 가르쳐 줄 겁니다. 아시겠죠? Not only A, 어돌소 B but also B. 알았어, 왜?
얘는 A뿐만 아니라 B도 B as well as 옳지. 그 다음에 같은 뜻이 B as well as A입니다. 네덜도 돼요. 같은 뜻이면 네더가 아니고 니들요. 그러니까요. 저거요. 그 방금 용주가 애들이었나 이들이었나? 나이더. 진짜요? 나이. 네. 그럼 내가 거짓말 할 거예요 지금. 나이지리아. 니 참 지린다. 그런 걸 어떻게 응용할 생각을 하냐? 지리사. 자, 학교에서 만약에 이 설명을 안 했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절대로 학습지고 나발이고 선생님이 이거를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마디라도 안 한다면 또는 그냥 듣고 넘어가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끝나요. 우리 저 쌤이 한다 했잖아. 어차피 서술형은 얘밖에 안 건드릴 거니까. 그런데 학습지에서 야 설명과 동시에 야 설명들을 엄청나게 길게 하신다면 결국 이 문제는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나오는데 그럼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또 접근이 될 것이냐. 일단은 서술형 명작으로 이거를 순서대로 써줘야 돼요. 무조건이야.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얘는 무조건 주어가 복수라고 그랬지. 무조건 복수야. 민기와 지윤이도 민기와 지윤이 둘 다 그녀를 좋아한다. 무조건 복수야. 그런데 얘들 같은 경우는 주어로 쓰였을 때 무조건 B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거 갖고 얘기해 볼게요. 민기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도 의사다. 질문 들어갈게요. 그럼 의사다 하면 비동사 네, 맞아요. 그때는 의사들도 했으니까 의사들이니까 여기에 복수 취급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민기뿐만 아니라 지윤이도 의사다 이렇게 들어가면 is 이렇게 들어가.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Not only I but also he 이렇게 들어갔어. is 그러면 뒤에 비동사 is나 뭐 does나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동사를 s가 들어가는 거. 근데 앞에 i가 있으니까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여기다 and 쳐놓고 앉았어. 나 저거 6학년 때 저랬는데. 영어. 다행입니다. 6학년 때 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붙여놨어요.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일단 순서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 둘이 짝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얘네 둘이 연결되는 거. 반드시 기억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as well as 이런 것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중2 같은 경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겁나게 설명 많이 하잖아.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 표현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다른 문장으로 변환하시오 하면 밑에 걸로 바꿔줘야 된다. 그 얘기지.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A와 B 자리가 바뀌어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해요. 이런 것들. 그러면은 저기 B as well as A에도 B로 받을까요? 여기서도 A뿐만 아니라 B로 가니까 이걸 잡아야 되죠. 그래서 아까 지훈이 지금 질문 잘했는데요. 만약에 여기다 I를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he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동사를 is 아니면은 M을 써야 돼. 그럼 답 뭐야? and 이건 M이야. 왜? B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알겠죠? 가까운 놈한테 가야 돼. 우리나라 말에서 가까운 놈. 그래서 여가 I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중학교 2학년, 1학년 또는 초등학생들은 여기에 동사가 있으면 가까운 놈이 주어인 줄 알아. 근데 2학년부터는 그 틀을 깨야 돼. 점점 멀어져. 주어와 동사를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어. 쌤 아시겠죠? 말씀하세요. 보스 B랑 B as well as랑 같은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기는 한데요. 해석상 생각해보면 둘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빡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만약에 학교쌤이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만약에 야랑 같은 말이 뭐야? 야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엄청나게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표현을 딱 보여주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쓰시오 한데 이거 말고 이거 쓰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얘는 진짜 그냥 둘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얘는 원래 어감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아까 그녀를 좋아한다고 다시 가볼게요. 민기뿐만 아니라 지윤이도 그녀를 좋아한다. 이 말은 원래는 민기가 원래 그녀를 좋아한다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지훈이가 그녀한테 막 들이대면서 나 너 좋아해 익하기 시작한 거야. 갑자기. 그래서 주변 사람 딱 보니까 어? 민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훈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약간 강조 포인트가 좀 달라요. 얘는 그냥 둘 다 그런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얘는 민기는 원래 그랬는데 지훈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강조를 하는 포인트. 민기도. 그게 다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요. 네. 방금 저거 B에서 이거 있잖아요. 네. 여기서요. I 무슨 소리야? B에다가 I 적고 A에다가 T 적었잖아요. 예. 그리고 땡땡 하고 밑줄 친 거 있잖아요. 아니 땡땡 한 곳에 있잖아요. 이거는 그쪽에다가- 지금 뜻 땡땡하고 이 화살표 이 뜻하고 똑같다고 얘기한 건데요. 아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M을 적어야 돼요. 네. 아 I was was는 어차피 또 둘 다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거 두 개 선택형이라 무조건 얘는 M을 해야지. 현재형이라. I as well. 만 여기다가 다 대입해버리면 그뿐만 아니라 나도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이것도 뉘앙스가 뭐야? 원래 그라는 애가 만약에 뭐 재원이라 치자. 그럼 재원이가 의사인 건 다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갑자기 의사 가운을 갑자기 늘 입고 나타난겨. 갑자기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한 가지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핵심 체크 2 쌤, 왜요? only A also B는 없어요. 예, 왜요? 예예. 그렇게 잘 안 써서요. 있긴 있어요. 할아버지들 아니 말은 갖다 넣으면 되긴 하지만 그거는 상관 접속사하고 얘기하지는 않죠. 넣으면 어떻게 해석돼요? 오직 A 말이 좀 안 맞겠지. 그럼 문장 구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자, 숙제 내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아, 오늘의 숙제는 16페이지의 핵심 체크 2, 핵심 체크 1 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교과서 밑줄 긋기에 나오는 이 부분은 원래 문법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일단 됐고요.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 이미 했었기 때문에 본문 갖고 따로 건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숙제는 이렇게 낼게요. 아까 말했던 핵심 체크 2에다가 22, 23, 24, 25, 26. 24, 25, 26. 네.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2에서 26 풀어오기. 그래야 쌤, 22, 24는 그냥 필사한다고 생각해. 그냥 본문 앞에 거 보고 그냥 적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나머지 문제는 제대로 풀어와. 무조건 답지 뺏기지 말고 앞에 거 보지 말고 필사가 뭐예요? 뺏겨 쓰라고. 아시겠죠? 뭘요? 끝났어요?